네, 저희 리더십 트랙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 트랙의 진행을 맡은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24기 졸업생이자 리더십 연구회를 하고 있는 동문 네트워크 콜라 회장 이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학술회의장에서는 첫 번째 리더십 트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AI 시대 리더십 리셋, 고성과를 만드는 결정과 실행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발제자와 패널 분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제 강연과 패널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떠오르신 의견들은 앞쪽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패들릿에 접속하신 후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이 멈추어져 있으니 한번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시는 첫 번째 리더십 트랙의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엑시온 파트너스의 정현석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두 번째 패널은 네이버의 김소연 상무님, 그리고 LG그룹의 안병우 책임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모더레이터로 국민대학교 김철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발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리셋 인 더 에이지 오브 AI라는 주제로 엑시온 파트너스의 정현석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서보니까 되게 조금 떨리네요. 그리고 아는 분도 몇 분 계셔가지고 여기 이 관중에 지금 이제 제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제 옛날에 같이 일했던 이제 부하 직원의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이나원의 그 이병남 원장님 말씀 워낙 또 알고 있었고 너무 말씀이 좋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리더십 리셋까지는 아니고요. 리더십을 재조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뒤에 나오는데 이게 자유의지랄지 뭐 창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 그 패널 토론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인사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리더십을 코칭에 연결하는 분도 계시니까 실무적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보니까 고민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일부 있습니다만 이제 이병남 원장님께서 그 경제학부터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노동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가장 뭐 좋았던 얘기는 어떤 그 공정함과 그다음 평등함이라고 하는 그 doing과 이제 being.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국민대에서 코칭 쪽에서 이제 강점 코칭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being과 doing 이렇게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럼 리더가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소 좀 컨설턴트적인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 번째는 혹시 이 자료가 공유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아낌없이 자료를 공유하고 싶은데 뭐 이번에 주최하시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병남 원장님처럼 그 울림이 있는 강의를 듣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울림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크게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휴먼 에이전틱 오가니제이션을 향한 여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역량, 뭐 동기, 뭐 가치, 뭐 트레이트, 뭐 사이코메트릭스에 대한 건 엄청 많은데 그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인사관점이랄지 아니면 현장의 팀장님들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휴먼 에이전틱 오가니제이션 제일 중요한 거는 워크플로우예요. 이 워크플로우가 옛날에 20년 전에는 PI 프로젝트였어요. BPR이었고 그게 지금 이제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리더십 리셋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많은 양들을 이제 AI가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프롬프트를 잘 넣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일하는 워커도 그렇고 리더도 일을 줄 때 고민을 하고 일을 줘야 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 엔딩 이미지는 이런 거야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직관과 통찰과 철학이 있어야 되죠. 의사 판단의 기준은 철학이죠. 철학은 그냥 쌓이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직관과 통찰, 자주 보고 깊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나만의 것을 아까 고유명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걸로 만들어서 나만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판단 기준이 나만의 것은 아니고 스탠다드는 있습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그 루프를 아주 자주 많이, 그러니까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계속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메모를 많이 하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계속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요.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치매에 빨리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뭐 나쁜 점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의 구조가 바뀌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없어지다 보니까 리더가 옛날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패러다임도 슈퍼팀이라고 해서 이제 AI랑 사람이 같이 일하는 구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의 원천이죠. 과거에 뭐 이제 구글이랄지 이런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정말 잘 되는 회사들은 재미로 시작합니다. 재미로 시작하고 이게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컴팩트하게 효율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조직에서 그러한 그 밸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고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게 좀 무너지는 게 곳곳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상당 부분은 워크플로우에서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없어지지만 결국은 사람이 인풋하고 중간에 점검,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맥락대로 되었는지, 그 아웃풋이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병남 원장님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람은 being과 doing, 휴먼 리소스와 휴먼 소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내 강의는 엄청나게 설명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공감하시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얘기를 하면 뭐 맥락을 설계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는 뭐 하드파워는 뭐 지시나 성과 관리 전문성 중심을 많이 갖고요. 물론 이제 요 중간에 뭐 AI가 나오기 전에 뭐 디지털 플루언시랄지 애자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지금은 AI가 넘어가면서 확 1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맥락 설계랄지 가치 창출의 통합적 사고로. 그러니까 앞단에 제가 직관과 통찰, 철학 그걸 자주 반복해서 점점 그거를 키우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도 제가 이 퍼포스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원장님이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되긴 돼요. 원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업력이 있으시고 나이가 지금 제가 얼추 보면 한 73, 4세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일하셔야 되잖아요. 돈 벌고. 그죠? 제가 어디선가 우리 팀하고 얘기했는데 사람은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파이낸셜 레질리언스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뭐 다 이루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퍼포스랑 밸류도 가지고 내가 성과도 내는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AI 시대의 4대 핵심 리더십 역량은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 설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가 공유가 될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에이전틱 오퍼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시스테매틱 어벤던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일 중에 버릴 걸 버려야 돼요. 그 일로 다른 걸 채워야 되는데 이게 뒤에 나오지만 스타트업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 계신 대부분의 경우는 자유의지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따가 패널 토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자본이나 심리적 자산인데 결국 2번과 3번은 연결되는데
저렇게 하면 슬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가 나 뭘 하지? 스스로 러닝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러닝을 자기가 어떤 설계를 하고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인간적인 자유적인 욕구가 있어야 할 텐데 꼭 리더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심리적인 자산 관리랄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의사결정에서 뭔가 이렇게 A, B 옵션이 있으면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개인이 못한다면 팀 내에서 또는 어떤 임원이 있는 조직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 설계는 아까 뭐 데이터는 무지 많지만 결국은 어떤 일을 설계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AI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맥락 설계의 의미라는 거고요. 저는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컨설팅하고 지금 2개 회사 컨설팅 하고 있는데 불과 2년 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제 밑에 팀장은 인터뷰 의미가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인트아웃을 하고 맥락은 이런 것 같아 하면 AI를 돌리고 다음날 와보면 제가 생각했던 다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과거에 일주일 할 일을 한 3일 정도 줄인 느낌이에요. 근데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시니어 팀하고 미들맨하고 그다음에 좀 주니어랑 굉장히 협업이 잘 돼야 되겠죠. 예. 어찌 보면 시니어한테는 좋은 세상이 열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일하는 컨설팅 업계에서는요. 그리고 에이전틱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니어로 일을 해보면은 이제 프롬프트 체인이나 워크플로우 설계를 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워크플로우 에지주도 알아야 되잖아요. 시니어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걸 미들에 있는 이 AI를 잘하는 또 후배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금방 따라오면서 이 일을 또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든요. 굉장히 협업이 더 잘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과거처럼 커맨더 형태로 일을 주고 본인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이제 스타트업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AI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뭔가 내 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혼자 그 해결이 안 돼요. 예. 근데 스타트업은 가능하죠. 나는 그 시간에 빨리 AI를 시키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테매틱 어벤던먼트가 없다면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본인이 아세요.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새로운 어떤 인지적인 사고를 하는 층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그게 또 심리적인 자산의 관리가 안 되도록 굉장히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AI 데이터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이 틀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인회계사랑 이제 변호사 후배들하고 또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충 다 나와 형. 그러는데 왠지 돈 받기에 미안한 거예요. 고객한테.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마지막에 판독을 뭔가를 그 고객을 위해서 더 맞춤형으로 뭔가를 더 말을 이제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의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인간성 또 최소한의 윤리적인 가치, 내 직업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페셔널하게 또는 리더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4, 5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뭐 케미칼 회사랄지 이렇게 굉장히 폭발 사고 많은 쪽은 공장 쪽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은 최근에 AI나 이런 측면에서 공장도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휴먼 리소스 또는 아까 말한 휴먼 소스 같고요. 그래서 인식을 좀 전환하는 단계인데 실제로 알아보면 CHR한테 문의를 해보면 많은 AX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임기치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컨퍼런스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먼저 그 워크플로우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워크플로우를 CIO 조직이 다 하는 거는 옛날 PI 방식이에요.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주면 어떤 각 팀별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일을 구성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성과는 과연 뭐지? 성과에 대한 재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 중심 리딩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듈에 이제 그 AI 시대 휴먼 어드밴티지로 결론을 내려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반복적인 사유를 훨씬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러니까 맥락, 에이전틱 오퍼레이션, 뇌자본 관리, 윤리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딱 하고 원래는 고민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벙벙한 거예요. 이제 원장님은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깊어졌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혹시 인사과장님이나 뭐 인사 담당 뭐 팀장님이나 인사를 하신다거나 앞으로 그런 걸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는 게 있고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량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조합이라는 게.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해봤는데 원장님이 말한 거랑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그 AI 시대에서의 맥락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위에 요거죠. 맥락 설계부터 네 가지인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재가 태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데 모호함을 즐겨야 돼요. 사실 이 모호함을 즐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용기가 생겨야 돼. 이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몰라도 배워가면서 그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병렬적인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한 루틴, 그 다음에 자율성과 책임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태도와 기질이다. 앞으로 AI 시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맥락을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AI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AI가 한 일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 없지만 스킬이나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킬과 경험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니어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주니어들을 키워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많이 키워줘야 돼요. 정말로 키워주거나 뭐 스타트업에서 뭐 박치기를 하든가 그러는 걸 통해서 너무 용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역량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약 우리 밑에 팀원이랄지 이제 뭐 미들맨이 있다면 작은 성공이나 칭찬이나 뭐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이 유능한 역량이 축적이 돼야 사실 위에 있는 것들을 발휘하려는 자기의 동기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 뒤에 나옵니다. 아까 네 가지 얘기했던 앞으로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머스트 해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말하는 뭐 시스템 띵킹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게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건데, 학습이 민첩성이죠. 학습은 결국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내 스스로 어떤 셀프 레귤레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나의 피로도도 관리를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동기 요소를 좀 보시면 일단은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안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용기와 어떤 모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이걸 드라이브로 걸어봅니다. 근데 드라이브를 걸 때 여기서도 한번 동기가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때 중요한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러닝하면서 함께 네트워킹과 영향력으로 앞으로 질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게 중요한데요. 이 레질리언스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실패를 하거나 그 작은 실패, 큰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실패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혹시 운으로 되더라도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AI와 함께 인간이 할 수 있는 맥락과 어떤 성공의 의미를 담아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제가 쪼개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항상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율적인 주도성이 아까 주인의식이라고 아까 원장님 표현하셨는데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성과, 뭐였지? 그 다음에 창의성 얘기하셨잖아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그 공선생에서 그 안에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창의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선언적으로 컴피턴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능함이 있는 사람이 오토노미를 갖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면 용기를 계속 발휘할 수 있고 아까 나왔던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 있는 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자발적 용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용기라는 게 컴퓨터에서 용기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럼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죠. 이거 어릴 때 유아 때 영아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킬과 경험 축적합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역량이 완성된 다음에 세상에 나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된다 안 되는 성과를 관리하다 보니 실제로 실패하는 경험이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질리언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AI 시대의 리더는 이거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레질리언스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원장님 얘기 뭐 인간다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콜브의 익스피리언셜 러닝이라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람은 배울 때 구체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는 이미 이제 레드 오션이죠. 여기서 막 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요. 근데 해봤더니 리플렉션 옵저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변형하면서 임프루먼트를 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해봤더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컨셉을 만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그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위까지는 과거이고 여기 아래부터 미래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여기서 이제 엣지가 갈리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이 다음에 여기 추상적 개념이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데 그때가 적극적인 실험이고 이게 많이 쌓이면 다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로 성공을 할 수 있고 내 스킬이 쌓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역량 발달의 선순환이라는 결국은 도전, 용기, 도전, 성공, 칭찬인데 이게 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시대의 역량 개발에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출 것인가 주니어 역량을 어떻게 키워주지 AI와 함께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역량을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원장님은 이걸 되게 몇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의가 있어야 돼.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뭐 칭찬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인간다움에서 뭐 배려를 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너무 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형태를 쪼개서 기회를 주고 역량을 개발시켜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명확한 기준과 성과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따뜻함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써놨는데 두 가지죠. 게으름이나 무책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 중에.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지만 근데 게으르고 무책임한 데서 단호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원장님이 뭐 착한 독종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통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어디 소속돼 있으니까 조직에서의 존재와 미션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뭐 자료를 받게 되시면 회사마다 요즘에 AI 컴피턴시를 넣어서 뭐 이 사람이 AI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실제로
직급별로 AI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 직무에 따라 이런 부분에 따라 AI 역량을 좀 인사에다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제가 참조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슈퍼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간은 맥락부터 가치나 어떤 윤리적 판단이나 창의적 통합을 해내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저희 팀원이 어저께 보니까 그 막 AI로 일하고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집에다가 노트북을 두고 거기는 옵시디언인가 뭐 그걸로 막 돌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2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을 갖다가. 그러면 그 친구는 24 hours, 7 days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갖고 와서 회의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개인 역량과 AI 증폭으로 슈퍼팀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이미 일부분 조직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것 때문에 제가 입장표를 넣었는데요. 이제 이게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있고 HR 프로세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프로덕션도 있고 많잖아요. 뭐 제가 요즘에 어떤 회사 한 군데는 이제 코스메틱 브랜드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이제 온라인에서 막 사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막 설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 4가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지지는 보니까 아이디에이션, 시장 인사이트, 트렌드 분석하고 컨셉 크리에이션 테스팅하면서 카피 만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이 들어갑니다. 외주 대행사부터 컨텐츠 프로덕션하고 컨텐츠 버전 관리하면서 옵티마이즈 주기 있는데 우리의 팀들이 이것도 하지만 과거에 이거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다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HRD 비슷한데 답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마케팅 얼마큼만 돈을 번다가 없고 꾸준하게 하는데 되게 퀄리테이티브한 일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크게 1, 2, 3, 4, 6번까지가 대충 AI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워크플로우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략과 마케팅 전략, 마케팅 컨텐츠, 이커머스 이네이블러가 거의 50% 이상, 80% 이상이 AI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초개인화할 수 있는 뭐 브랜드 세그멘테이션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쪽에 일을 한다는 거죠. 주로 취향, 문화, 그러면 커뮤니티를 만든다 할지 아니면 뭐 관계나 신뢰 또는 요즘에 민원이 워낙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브랜드 회선도 맞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표를 내가 넣은 이유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아직 말씀드렸는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본인의 일, 우리 팀의 워크플로우를 리디자인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어렵다고 하는 프로세스나 직무가 마케팅이라서 마케팅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래서 까만색으로 된 부분이 인간이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2B 워크플로우인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AI를 많이 활용하고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이 안에 워크플로우의 아레나가 액티비티랑 잡뿐만 아니라 요 일을 처리하는 인풋, 아웃풋, 아웃풋까지 하면서 일했던 방식 있잖아요. 이 사람이 퇴사하면 그 일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은 이렇게 일했구나. 그다음에 컨택 포인트는 누구였구나. 다 SS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널리지 매니지먼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 4가지 초점에 맞추고 위에서 업무 텍소노미부터 대부분들의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해 보시면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바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을 잘할수록 코칭을 하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일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와 워크포스와 리더 간에 새로운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제가 말하고 보니까 좀 인간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앞에서 뭐 휴먼 빙 두잉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오늘 오셨을 때 그러면 돌아가서 뭘 하라는 얘기냐 그럴까봐 조금 말씀이 좀 깊게 들어갔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준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패널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모더레이터 맡은 국민대학교 김철량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 세션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패널분들, 발제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AI가 우리의 그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효율화하고 많은 부분에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여유 시간, 여유 자원 같은 걸 넘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영 현장에 있는 리더들이 더욱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구성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AI가 우리 경영 현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되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제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 25분, 30분 정도 발제 들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앞으로 있을 패널 토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 QR 코드가 계속 앞으로는 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이제 스캔해 보시면 저 QR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들렛 화면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Q&A 세션에서 다룰 그 질문들 많이 좀 올려주시면은 이제 이 세션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패널 소개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정현석 대표님 이미 소개 받으셨지만 엑시온 파트너스 대표이시고 딜로이트 컨설팅 휴먼 캐피털 컨설팅 사업 대표 파트너 역임하셨고 컴페리 그리고 헤이그룹에서 대표 그리고 한국 대표 그리고 LG그룹 AP 어카운트 executive 그리고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소연 상무님께서는 이제 현재 네이버 HR 부분 피플 인사이트 상무로 계시고요. HR 전환기 AX 전환기에서 구성원 경험을 최일선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기 계신 안병우 책임님은 LG 인화원에서 그룹 통합 학습 시스템 PO 그리고 HRD 애널리틱스 AI 코칭 솔루션 개발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AI와 HR 교차점에서 실제 조직 변화를 직접 설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지금 모두가 같은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먼저 출발하신 분도 있지만 멀리 못 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널 토널이 뭐 어떤 딱 정해진 정답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살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발제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리더십 패러다임이 일방적인 지시, 하드 파워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에서 소프트 엣지에 의한 맥락 설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리더가 이제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구성원 간의 관계까지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발제를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AI 시대의 리더십이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리더가 예전과 달리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김소연 상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네이버 인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저도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 여기 이제 찾아오신 분들에게 또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 답은 리더십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와 방향성 설정하고 또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려가게끔 동기부여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코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다음 마지막엔 좀 피드백 또 성과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되는 리더의 역할 이런 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정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저도 와닿는 건 그 맥락 설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리더의 역할이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AI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지다고 저도 이제 좀 현장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구성원들이 질문을 잘해서 어떤 성과를 잘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요즘 제가 좀 젊은 저희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직이 하고자 하는 그 맥락과 방향성을 좀 이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내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도 맥락과 방향성은 중요했고 또 리더로서 항상 그런 걸 잘 공유해 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왜 요즘 시대에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니즈와 갈망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떤 조금 그동안 많이 해왔던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해왔던 일들은 AI가 굉장히 좀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니어 친구들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함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주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빨리 경험치를 쌓고 싶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 성과를 위해서도 이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실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만들어내주는 관점에서도 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리더십의 모습이 항상 변화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AI 전환기에 맞춰서 리더십의 역할이 또 한 번 변화해야 될 시기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다음은 안병호 책임님께 그 리더십의 변화의 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더들이 AI랑 같이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들이 18년, 19년도에 나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AI라고 하는 것들은 그 AI를 랭귀지라는 것들로 인터페이스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게 불과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4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근데 모든 영역에 AI를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게 화두가 되면서 리더는 기존에 일했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답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이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리더가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코칭 리더십에 대한 게 중요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칭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경청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3요소인데 그 중에 이제 피드백에 대한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치와 코칭을 받는 그 고객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얼라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무의 맥락과 방향을 알고 있는 리더와 그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도구를 이해하고 있는 구성원이 서로 싱크를 맞추는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칭 리더십은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AI 시대 때 구성원과 리더가 서로 맥락을 맞추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부분에서 코칭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피드백이 구성원에게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앞서 경청과 질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 피드백이 잘 작동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3요소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리더가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리더십과 코칭 그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딱 맞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코칭 리더십이 굉장히 시장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현장을 안병호 책임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십이 현장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정말로 그런 속도로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업 규모나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나마 좀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자원이나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오히려 변화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AI가 이제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여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기업이 더 많을 텐데 왜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기업에서 AI 전환이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현석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을 약간 어느 레벨에 둘 거냐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강의할 때는 좀 팀장 레벨에서 한 6, 7명, 10명을 데리고 일하는 작은 단위 변화를 얘기했지만 조금 더 본부장님이나 임원님들 또는 대표이사까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코칭하면서 느꼈던 거는 당연히 스타트업은 뭐 펀드를 받아서 본인들의 모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작은 인원의 사람들 역할과 책임이 바로 성과로 이어집니다. 보상으로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주인의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으로는 요즘 어떻게 바뀌냐면 어느 정도 BEP가 넘어가면 바로 다음 사업 모델을 또는 다음 채널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인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던 일들을 전부 다 AX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비우고 다시 내가 다음 어떤 사업을 할까의 사업 모델도 같이 고민하고요. 고민한 다음에 그거로 바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대기업을 생각해 보면 인원이 뭐 늘 저희가 많이 했던 게 적정 인력이 몇 명이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조직이 있는데 그 가만히 개인을 보면 직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직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지만 직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일을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일의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는 그런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직의 이 성과, 최종 성과가 뭘까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달성할 때 현재 우리 직무나 업무를 어떻게 변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정해서 조금 더 회사에 배를 줄 수 있는 거를 오히려 가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마치 그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처럼 AI 활용과 그 슬랙을 우리가 다른 어떤 여유 자원으로 다른 좀 성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팀장님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모님이나 대표이사 리더십도 다 리셋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변화 관리가 리더의 덕목이나 리더의 역량이 아니었던 적은 사실은 없겠죠. 그렇지만 점점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AI를 통한 활용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슬랙의 확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구성원들의 여유 시간을 확보해 준다고 한다면 실제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AI 워싱이라고 해서 그 여유 자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원이 생겼으니까 인력 감축의 어떤 명분으로 삼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구성원들의 주요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호 책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I 효율화 이후에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AI가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AI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최근 그 GPT에 익숙해졌더니 제미나이가 나오고 제미나이에 익숙해졌더니 요즘은 클로드 못 다루고 코워크 못 하고 코드 못 하면은 뭔가 AI 시대에 도태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차 나오는 양 또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허깅페이스에 오픈된 모델만 AI 모델이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뭐라도 다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그런데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조직은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에 대한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그냥 효율화 관점에서 쉽게 일한다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계가 없이 계속 불안해지는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큰 차원에서 그리고 작은 차원에서 팀 단위에서 기존에 있는 그 워크플로우에 대한 리디자인을 고민하지 않으면은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었던 일에서 리더가 잘 알아야 돼요. AI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기존의 일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마케팅 팀에 있는데 마케팅의 본질은 뭐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AI한테 맡겨야 할 부분과 사람이 해야 할 부분들은 뭐지? 그러면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싱크를 맞춰서 그 다음 또 리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지 내가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변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체감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감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도 이제 LG그룹 내부로서는 이제 코칭에 대한 원온원을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팀 워크샵에 대한 것들을 AI로 활용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을 바라보는 각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들은 무엇이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이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행을 해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싱크하는 게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금의 일하는 방식을 좀 리디자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휴먼 AI 코이볼루션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AI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휴먼 그리고 리더십 사이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야 같이 상생할 수 있다 혹은 코이볼루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결국 25분 정도 이제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 패널 디스커션을 조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리더십 그리고 코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구성들의 불안을 또 감싸주고 조직의 방향성 설정을 재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각 단계별로 있는 리더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각 단계별로는 다들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내가 오늘 이번 주말 동안에 성찰과 고찰을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딱 출근을 하면 그러면 리더의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AI 시대에 달라져야 할 리더십의 모습 한 가지씩만 꼽고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소연 상무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한 가지만 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리더분들이 하시면 좋을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는 리더분들이 평가라는 걸 하시잖아요. 평가를 왜 하는 거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각각 다 개성 있게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같이 기꺼이 가주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인정이 갈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를 구성원들에게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는 평가할 때 크게 한 3가지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목표 대비 결과, 저희가 리절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그 2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의 엑스트라 임팩트 영향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같은 결과물을 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조직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그 커미트먼트가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더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조직이나 기업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조직 구성원들도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변화해 보자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리더분들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커밋먼트가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가셔서 부하 직원들에게 커밋먼트를 한번 강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패널 디스커션 마지막 단계로 정현석 대표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 인간의 직관, 통찰, 그리고 철학 강조하셨는데 오늘 이런 패널 디스커션에서 들으신 소감과 함께 우리 세션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까 커맨드 형태가 아니라 이제 리더와 직원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가지를 표현한다면 왜 일을 하지라고 했고요. 아까 원장님 표현으로는 why인데 왜 일을 하지 맥락 설계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얘기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소연 상무님께서 목표와 결과는 당연히 뭐 불변이지만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AI와 컴바이닝이 되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커밋먼트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성공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요. 당연히 또 우리 그 안책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과 피드백으로 조직을 재정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피드백과 코칭을 준다라는 거는 리더분들도 훨씬 더 많은 브레인 액티비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감지를 하고 예상을 하고 탐색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부하 직원이 하는 일에서 왜 일을 하는가를 얘기할 때 인풋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상호 간에. 그래서 그게 증강이 되고 그 내용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야만 우리 부하 직원을 리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을 하지라고 하는 킹핀이 있지만 결국은 리더와 부하 직원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서로 새로운 걸 감지하고 배우고 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과 임원님은 이러한 환경,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없다면 뭐 팀장님이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희생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각 단계별로 우리 AI 전환기에 리더십의 역할을 재정의하면서 같이 진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패널 디스커션은 여기서 종료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Q&A로 가겠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해야겠네요. 일단 자료는 올려드렸으니까 저 링크로 클릭해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근원적 변화. 다른 트랙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 경영자는 개발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완전 무섭네요. AI 도입 관련 어떤 요구는 팀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최고 경영진의 생각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김소연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전체 직원의 거의 60%입니다. 네, 되게 핵심 자원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저도 사실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직군이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직군, 기획 직군, 서비스 기획, 디자인, 그다음에 저 같은 약간 스텝 경영 지원 직군이 있는데
저는 대체된다는 불안감을 좀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 클로드 코드 같이 이제 막강한 자연어로 코딩할 수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현상은 좀 업무가 오히려 확장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의 프로세스를 보면 개발자분들은 기획자가 다 화면 기획을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면 그때 이제 개발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자분들에게는 AI를 이용해서 뭐 기획자가 다 기획 문서를 완전히 정리해주지 않아도 그걸 이제 본인이 다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또 이해하고 또 개발로 구현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좀 확장되는 느낌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는 개발자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유사한 감정이지만 완전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안해서 막 두근두근하는 그 감정을 사실은 내가 이제 조금 더 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관점에서 기획까지 관점에서 또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약간 설레는 감정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무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대체될 수 있으면 내가 그 직무까지 같이 함으로써 더 통합적인 인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있는 게 AI 시대 핵심 리더십 역량에서 20% 사유 여백, 이게 슬랙 얘기죠. 슬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속도가 빨라졌을 뿐 조직에서 창의성과 사고의 균형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있다. 조직이 그런 한계가 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20%의 사유 여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개인기에 의해서 그 팀장이나 뭐 임원분 어떤 맡은 조직에 그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그런 거를 권장하고 우리 조직은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윗분,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CEO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건 여기 아까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CEO가. 지금 CEO가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CEO에게 에스컬레이팅을 하면서 문화를 동시에 바꿔가야 되는 탑팀들이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업무가 그렇게 줄여졌으면 그 슬랙 시간에 개발 시간을 주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팀장이 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적인 이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김세용 상무님께서 뭐 주로 개발 회사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걸 빨리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 줄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버전을 한다, 트라이를 해서 좀 더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커밋먼트나 기여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확충해 준달지, 또는 옛날에 지금 좀 지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제도적으로 3M 같은 경우가 직무 프로파일이 있겠으면 보통 회사마다 다 직무가 있어요. 팀마다. 한 30%를 블랭크로 줍니다. 그래서 너희 조직이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일이 어떤 거가 있을까를 지정해서 그 예산을 투여하고 필요한 또 그런 일종의 뭐 해카톤 비슷한 건데요.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지원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GS그룹도 잠시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만 그 쿠션에 그렇게 20% 준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많이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 승진이 빨리 되고 이렇게 돼야지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 자체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 관련해서 여기 가운데 누가 질문하셨는데 여기 가운데 이런 경우는 제가 답을 못 내리겠죠.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랑 이거랑 결합되면 상당히 아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그 개별 단위에서의 여유 자원 확보보다도 조직 전체로서 그 여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의 마인드셋 세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제가 이제 세션 준비하면서 전달드리고자 했던 것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살아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교수로서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마지막 그 질문 중에서 LG 리더십 그리고 컨설팅 현장에서 각 레벨별로 어떤 변화 시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무님부터 간단하게 사례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AI 도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을 되게 자동화, 효율화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빠르게 개별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사용자의 데이터를 매일 아침 받아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랬던 일들은 기존에 사람이 할 때는 좀 오래 걸렸지만 AI를 통해서는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다른 시도로 본다면 저희는 이제 좀 약간 뭐 일하는 방식이 기능 분야로 좀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약간 목적 조직향으로 일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뭐 개발자, 기획자, 그다음 디자이너가 한 조직에서 일하면 뭐 좋긴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AI가 그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많이 효율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다 보면 기능 조직으로 분화돼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그냥 목적 조직이 그럼 예전에 그냥 KPI 달성을 위해서 그냥 뛰느냐? 그렇지 않고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들의 프로세스를 한번 디테일하게 그려보고요. 여기서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 더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같이 논의하고 그걸 바꿔냈고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발굴하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올해는 좀 수시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저희도 많이 공유되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훈 책임님께서 LG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은데 일단은 AI 도입에 대한 관점에서 LG가 실행하고 있는 거는 뭐 뉴스에서도 보셨지만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연초부터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AX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에이전트까지 만들어보는 경험들을 임원들이 진행을 하면서 AI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고민들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2단계에서는 그렇다면 내 조직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 임원들께서 스스로 정리해서 방향성을 잡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제 리더들이나 구성원들도 AX 에이전트를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그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도록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되려면은 그 수많은 변화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성장 역량과 그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리더의 원온원부터 이제 팀 워크샵도 도입을 하면서 특별히 또 저희는 이제 연례 행사라고 이제 LG웨이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뒀던 것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에 대한 부분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한 성장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에 대한 그런 방향성 제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변화들을 맞이할 힘이 있는지에 대한 조직 관점에 들어간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임원 디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팀에 대한 AI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현상을 직시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컨센서스하는 활동으로 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그것들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AI 에이전틱은 HR 부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HR 부서 얘기가 있고 나머지 넌 HR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일단 HR 먼저 얘기해 볼게요. HR은 지금 뭐 IBM이나 많은 곳은 다 거의
채용부터 보상까지 그냥 거의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보상도 거의 글로벌리 다 로컬별로 뭐 정연석 그런 보상이 이번에는 뭐 3천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500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레인지 한 10%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HR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HR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밸류체인 단위 프로세스별로 휴먼 에이전틱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일 먼저가 워크플로우입니다. 당연히 워크플로우가 바뀌면 사람과 AI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업무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 슬랙을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표가 오셔가지고 조직을 짭니다. 영업조직 3개를 하나로 합치고 신사조직을 만들어. 그럼 영업조직에서 AI 열심히 했던 사람은 본인이 그걸 한 게 본인에게 자충수가 되잖아요.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막다른 걸 풀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신사업조직 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스킬과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HR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걸 갖고 인터널 프로세스에서 커리어 프로그레션을 그럼 그 일을 줄인 만큼 커미먼트를 인정해 주는 제도 그 슬랙에서 나는 이거 말고 이러이러한 스킬들을 쌓아갖고 이런 일을 가고 싶어요 하면 인터널리 리크루팅이 되는 이러한 그 HR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가 SAP나 워크데이를 활용했는데 삼성조차도 30%에서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HR 조직도 고민하고 반성해야 되고 휴먼 에이전틱 조직의 프론트인 조직도 하면서 그게 결합이 돼서 이 안에 레이버의 어떤 인터널 모빌리티가 늘어야만 안심할 수 있고 좋은 인력을 워크플로우를 본인이 고치셨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원을 리테이션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 내부 노동 시장에 기반한 그 인력 유동성 확보 그것이 핵심 역량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세션을 통해서 제가 속한 학계나 아니면 네이버, LG, 컨설팅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가지 영역 내에서 지금 AI 전환기에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오늘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네트워킹도 활발하게 하시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좋은 모임으로 한번 이 자리를 빛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정현석 대표님, 김소연 상무님, 그리고 안병우 책임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